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력용 반도체 스위칭 소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력용 반도체 설명하라는 거죠. 개요의 전력용 반도체는 이제 주로 순변환 장치, 정육이죠. 순변환 장치, 역변환 장치. 어, 정육일은 AC에서 DC로 바꾸는 거고, 인버터는 DC에서 AC로 바꾸는 거. 그걸 이제 역변환 장치. 그다음에 초퍼, 그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 뭐 이런 그 네 가지 목적에 쓰인다.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특성이라는 것은 반도체는 도체와 전원체 사이에 중간 정도의 전기 저항을 갖는다. 자, 반도체. 이 반자가 요런 반자죠. 반절할 때 반절. 그 도체의 반절이라는 얘기는 도체 성분도 같고 전원체 성분도 같는 얘기예요. 도체 성분도 때로는 같고 때로는 전원체 특성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저항이 R 값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기저항 값이 적어졌다가 많아졌다 이런다는 얘기죠. 전압이 이런 선로에 어떤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압까지는 이게 전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전류라고 하면. 근데 어느 정도 전압이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범위는 절연체의 기능을 하는 거죠. PN 이런 다이오드가 있다고 한다면, 전력용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상 임계 전압이 되게 되면 이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통해요. 그때는 이 부분에서는 도체 역할을 하는 거죠. 도체. 전기가 통하니까 도체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절 정도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을 때, 어떤 그 전류가 인가되지 않을 때, 이때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어떤 전압이라든지 전류가 규정치 이상의 전압이나 전류가 인가가 될 때는 그 도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용 반도체 종류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SCR 뭐 등등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태여 여기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동하는 게 전류로 구동하는 방식이 있고 전압으로 구동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로 구동하는 방식은 보통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인가를 하게 되면 아노드하고 캐소드 간에 전류가 도통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아노드하고 캐소드 간에 이제 전류가 이제 도통이 돼서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인가라는 것은 아노드하고 캐소드 간 또는 그 게이트하고 뭐 다른데 게이트하고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전압을 갖다가 인가를 하게 되면 아노드하고 캐소드 간에 전류가 도통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CR 같은 경우는 게이트 전류 IG죠. 게이트 전류를 인가를 하면 이렇게 도통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턴 오프가 되는 것은 유지 전류가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게이트면 여기 이제 게이트에 이제 하면 여기에 쭉 흐르는 전류가 이제 유지 전류예요. 그 만약 2A면 2A 이상만 전류가 흐른다면 이게 계속 도통이 되는데 2A 이하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작동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식으로 유지 전류를 정해서 그 전류 이하로 되면 끊어지게 하게끔 하는 이런 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게이트에다가 반대의 그 전류를 인가를 해줍니다. 아까는 플러스 전류 인가했다면 이번에 마이너스 전류를 인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통을 끊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리악이라는 게 있는데 트리악 같은 경우는 이건 SCR은 단방향성인데 트리악 같은 경우는 쌍방향성이에요. 쌍방향. 전류가 그 게이트에 인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트리악 같은 경우는 어떤 교류 전력 제어 이런 거에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GTO라는 게 있어요. GTO도 똑같이 SCR하고 똑같이 IGA에서 작동이 돼요. 근데 어프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유지절 위하에서 어프 시켰는데 이건 반드시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류를 인가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건 턴 어프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전원이 필요하다. 이건 전원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근데 이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구동으로 가서 SSS, 이것이 이제 SSS를 갖다가 다이악이라고도 해요. 다이악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거는 이극 쌍방향성. 그냥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다리가 세 개였었는데 이것은 이극이에요, 이극. 그래서 다이악이라고 그래요. 자,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 게이트라는 다리가 없다 그거죠.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PNPN에서 4층인데 얘는 PNPNP 해서 5층이에요. 그 다리 하나의 역할을 다른 반도체 내부 소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해줍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류 대신에 양단 간에 순시 전압을 가하거나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런 전력용 반도체가 있으면 이 사이에 어떤 전압을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을 인가하면 이런 도통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압 구동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압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IGBT 같은 경우는 구동은 전압으로 하고 그 출력 쪽은 이제 전류로 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스타트 시키는 것은 온을 시키는 건 전압을 가지고 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출력은 전류로서 이렇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IGBT고 모스페트하고 BJT하고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IGBT예요. 그래서 IGBT만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BJT라는 것은 트랜지스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트랜지스터가 BJT예요. 트랜지스터는 심볼을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그래서 IGBT의 출력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 쪽은 모스페트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 이렇게 세 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쪽 하나 따고 요쪽에서 하나 따고 그래가지고 IGBT는 이쪽 입력부는 요 놈을 따고 출력부는 요 놈을 따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결합한 것이 IGBT다. 그래서 IGBT 같은 경우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좋은 쪽에 사용을 한다. 모스페트도 이렇게 전압으로 구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력용 반도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력에 사용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전류 구동형이 있고 전압 구동형이 있다. 이런 것들만 이번 시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서에서 했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2의 5번 ATS하고 CTT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5번 ATS하고 CTTS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ACB가 이렇게 있고, 발전기가 있고,
요게 이제 ATS라는 게 있죠. ATS. 그래서 ATS가 평소에는 이렇게 한전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전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정전이 되면 발전기 구동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또 이렇게 또 UPS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UPS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돌아가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똑같아요. CTTS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요게 CTTS예요. 자, 다른 심부를 틀리게 제가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건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는 거죠. 동시에는 접촉이 안 되죠. 근데 얘는 CTTS라는 것은 동시에 접촉이 돼요. 이놈이. 이 한전하고 변압기하고 순간적으로 병렬 운전 상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변압기하고 발전기하고 병렬 운전 상태는 어떤 경우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압 절제만 해주는데, 얘는 병렬 운전도 해주고 전압 절제도 해주고 두 가지 기능, 병렬 운전 플러스 전압 절제. 순간 정전이 됐어요. 아니면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서 발전기가 돌아갔다. 그때는 이쪽을 끊어주고 이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예고 정전이다. 몇 월 며칠부터 이쪽 배전선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피치 못하게 정전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 9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8시 한 50분부터 이쪽에 발전기를 돌려서 양쪽을 병렬 운전 시켜요. 그럼 이쪽이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발전기에 의해서 이쪽 전원은 최소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CTTS입니다. 그래서 근데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예고 정전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예고 정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예고 정전, 옛날에는 예고 정전이 참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정전 변압기 차를 들고 다니면서 미리 수용가에 그 전압을 넣어주고 변압기를 가지고 차 내에다가 트레일러 같은데 이렇게 변압기 차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양쪽 연결해서 부하 다 공급해주고 그다음 변압기를 떼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정전으로 해서 이게 수리를 다 해요. 그다음에 뭐 위에서 뭐 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건 전기를 살려놓고 보통 바가지 차라고 그러는 절연으로 돼 있는 그런 뭐예요? 크레인처럼 생겼는데 끝에 절연으로 돼 있는 크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전압이 좀 민감해도 그쪽에는 안전합니다. 이 절연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절연복을 입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전기가 살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예고 정전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ATS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두 개 병렬은 반드시 안 되게끔. 근데 요거는 순간적으로라도 어쨌든 병렬 운전이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병렬 운전이 조건이 맞을 때 요 CTTS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CTTS 구조 다 설명드렸고요. CTTS 장점.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기 보호를 한다. 이게 발전기가 여기서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발전기에서
다시 기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전기로 공급을 하고 있다가 이걸 끊어주면 발전기에 전혀 무리가 없겠죠. 어, 다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끊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기도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UPS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 밑에 UPS 같은 것도 좀 보호가 되고, 전동기 같은 경우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살려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호가 되고 수명도 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UPS 고장 시 중유부하 보호 가능. UPS가 고장 났을 때 이놈으로 회로를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UPS 자체를 고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데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유리성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상발전기 보호 방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공부를 하더라도 일회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중요도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2의 6번 같은 경우는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2의 6번 문제는 처음 나온 신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의 5번은 별 영향가 없지만 2의 6번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서 일류성 문제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건 이제 발송배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비상발전기 보호 방식은. 그래서 이제 발송배전 답안에서 제가 발제해 왔는데, 송배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발전기 발전 직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전 같은 데는. 근데 이제 자가용 같은 데서는 뭐 발전기 돌려도 이렇게 발전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대용량 수용과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기 상시 운전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전기 보호 방식을 한번 좀 보면 요게 개통입니다. 개통. 한전이라고 보면 되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자, 이런 발전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발전기에 어떤 CT가 양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T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PT도 있고 이런 계통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CT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이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또 돼 있고, 자, 이런 계통이 있다라고 할 때 이쪽에 이 한전 계통에 이건 이제 상용 전원이라고 봐야 돼요. 상용 발전기라고. 상용 발전기에서 이제 한전 쪽에 만약 전력을 공급했다 그러면 50일 발전기 단락 과부하, 그럼 50일이 아니고 50일이어야 되겠죠. 50일.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한 아니 변압기 TR에 대한 단락과 과부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변압기가 있어야 될 테고, 발전 헌금을 갖다가 이제 발전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계통에 공급해 주는 거니까 변압기에서 이제 고장 난 것을 이쪽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지락 보호, 요것도 50일 N 하면 되겠죠. 50일 G 해도 되고 뭐 N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밑에 것이 G라고 다 붙였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뭐 N 이렇게 했습니다. TR에 대한 지락보. 그 다음에 87T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과 요쪽 요게 변압기를 기준 요게죠. 여기 87T. 예. 요 변압기 내부 고장, 여기다 이놈 시트를 여기다 걸어도 되고 뭐 여기다 걸어도 되고 관계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 쪽에 이렇게 되고, 그럼 발전기 쪽에는 어떤 것이 되냐?
발전기 쪽이 이제 크게 되면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있는데 따로따로 이 보호 계전기를 쓰는 계통. 이런 쪽에 이제 87지 변압기 내부 발전기 내부에 대한 전기자 단락. 그다음에 64지 지락이죠. 지락. 그다음에 40지는 발전기 계자 단락. 요건 전기자 단락, 요건 계자 단락. 그다음에 단락 후비보 50지는 단락 후비보. 그다음에 46지 불평형. 요 46지 같은 경우는 역상 계전기, 역상이 걸렸을 때, 불평형이 걸렸을 때, 뭐 이럴 때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67 역전력 보호. 67 역전력이라는 것은 역상 계전기. 그다음 역전력이라는 것은 원동기 입력 상실 시 전력을 받아서 이게 이쪽으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력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전기자가 이런 상태라고 봐요. 요게 상실이 됐는데도 이게 이쪽 영향을 받아서 계속 운전을 한다. 그럼 이게 사고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동기의 입력 상실시. 원동기라는 것은 이제 이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발전기가 동기 전동기로, 이런 발전기가 아니고 전동기로 작동해서 계속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통 전압보다 이름이 높을 때 높은 전압으로 해야지 발전기지, 계통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동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동기가 안 돌아가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회전이 팍 줄겠죠. 그러면 회전수가 줄어드니까 이놈이 이제 이쪽 전압보다 이놈이 낮아져서 전동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전력이 이렇게 나가야 되려면 거꾸로 들어오니까 이때 작동하는 것이 역전력 보호, 모터링 보호, 뭐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다음에 발전기 과전압 보호, 발전기 저주파수 보호. 과전압이 됐을 때 또 저주파수가 됐을 때 뭐 이렇게 작동하는 계전기들이 있다. 참 이런 건 참 난이도가 있는 좀 고난도 문제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는 마쳤고 3교시는 대부분 또 교재에서 나왔어요. (3회) 1번 같은 경우는 전기 트래킹이죠. 전기 트리 및 트래킹. 자, 우리가 거기 보면 VT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VT 곡선. 우리가 VT 곡선을 공부를 하시면서 두 군데에서 VT 곡선이 나와요. 한 군데는 VT 곡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임펄스 BIL 시험, BIL 시험에서 VT 곡선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전력 케이블에서 VT 곡선이 나와요. 자, BIL 충격 뇌충격 시험이죠. 뇌충격 시험. 자, 이게 전압이고 요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 빠른 시간 내 인가를 했더니 전압이 높은 데서 이렇게 플래시 오버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이렇게 올려봤더니 좀 낮은 전압에서 또 플래시 오버가 일어났어요. 또 더 천천히 올려봤더니 더 낮은 전압에서 또 천천히 해서 이런 곡선을 이루면서 VT 곡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을 빨리 올라가면 그래도 전압이 좀 높은데 천천히 올라갈 때는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도 플래시 오버가 되는데 한 50% 정도는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고 50% 정도는 플래시 오버가 안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시험을 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 먹냐? 이제 우리가 어떤 절연 내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절연 거리를 유지를 시켜줄 때 시험을 해보니까 10번 중에서 5번은 튀고 5번은 안 튀었어요. 그럼 거기보다 절연 거리를 조금만 더 유지해 준다면 100%안 튀겠죠. 뭐 이런 것을 시험할 때 이런 그 어떤 절연 강도라든지 절연 레벨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을 할 때 쓰는 것이 그 BIL에서 VT 곡선이에요. 자, 전력 케이블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VT 곡선입니다. 전압이고 시간이에요. 이것도 시간인데 이것은 이제 세크로 주어지겠죠. 세크로. 뭐 미리세크든 마이크로세크든 이것은 연으로 주어집니다. 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렇게 그 걸 수 있는 이쪽이 케이블에 걸 수 있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험 전압, 시험 전압이나 뭐 사용 전압이나 같다 보시면 돼요. 자, 시험 전압 이렇게 어느 시간에는 이렇게 전압이 높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걸 수 있는 전압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V1과 V2로 해서 이렇게 전압이 낮아지더라. 사용 연도가 클수록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낮아지더라 하는 것이 전력 케이블에서의 VT 곡선입니다. 그래서 VT 곡선은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전압과 이 시간과의 관계는 이게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거기 공식으로 V2분의 V1은 T1분의 T2에서 N분의 1이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냈습니다. 트리 종류는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냥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 이런 것들이 있고 모양에 따라서는 내도 트리, 외도 트리, 보호 타이 트리, 벤티드 트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트래킹이라는 건 뭐냐? 트래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그 자동차용 배터리를 보면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먼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도전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전이 되게 돼요. 방전이 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트래킹 현상이라고 그래요. 절연물 표면을 따라서 이제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 전기가 통하는 이렇게 길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트래킹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좀 오래 쓰고 싶으면은 케이스를 그 특히 상부 같은 데를 자주 닦아주면 저거를 좀 배터리를 좀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킹에는 이제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길 정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데 뭐 불꽃이 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아요. 2단계는 거기 보면 미소 발광, 그냥 불을 꺼고서 보니까 살짝 이렇게 불꽃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게 2단계 정도 돼요. 3단계라는 것은 불을 꺼놨는데도 불을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이더라. 불을 끄고 보니까 촥 하면서 불꽃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이제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애자를 쓰되 전기 쪽에서 애자를 쓰되 사기제, 자기제라는 것은 이제 사기로 만든 그 애자를 얘기를 해요. 사기로 만든 애자를 쓴다든지 폴리머 애자를 사용할 때는 EPTM이라는 이 천연 고무 같은 성분의 어떤 고무 성분을 쓴다든지 트래킹 시험을 좀 한다든지 뭐 수소나 알루미늄을 가지고서 이렇게 첨가시켜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자주 제거해 준다든지 방진 제품, 먼지가 타지 않는 제품이죠. 이런 것 정기적인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트리 방지 대책으로 해서 돌기,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케이블을 제작을 할 때는 내부 심선이 있고 심선 밖에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 전원체가 있고 외부 반도전층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동선은 저 전선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전선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다가 뭐 우리나라에 그 동선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동선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동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동선을 사다가 거기다 이제 절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저기에선 전선 공장에서는 그러면 이 절연물을 올릴 때 내부 반도전층 그다음에 그 절연층 그다음에 외부 반도전층 이걸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압축하는 것을 3층 압축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반도전층 한 다음에 내부 반도전층하고 쭉 시켜가지고 절연물하고 쭉 시켜가지고 외부 반도전층 하면 그 시키는 사이에 쭉 지나가는 사이에 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먼지들 위에다 또 절연물하고 또 먼지 위에다가 외부 반도전층 하면 그 사이에 먼지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코로나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동시에 바로 작게 해서 여기 동시에 하는 것을 3층 압축 방식이라고 합니다. 압출 방식. 그다음에 가교를 할 때 CV 같은 경우는 EV 전선을 갖다가 이제 이제 이 분자를 연결해 주는 걸 이제 가교라고 하는데 그 가교 방식으로 할 때 습식으로 하지 말고 건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시공 도중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화학물질이 있는 곳을 피해라. 뭐 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3번 3회 2번이네요. 보호계정기 신뢰도 향상 방법과 정지형 및 디지털 보호계정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첫 번째 릴레이 신뢰도 향상 방법. 두 번째 정지형 및 디지털 계정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를 묻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호장치 신뢰도 향상 방법은 우리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갖다 향상시킨다. 즉 하드웨어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기존에 쓰는 것들이 이제 그 아날로그 유도원 판형을 썼어요. 유도원 판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진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계를 좋은 걸로 써라. 즉 디지털 계정기 같은 걸 써라. 유도원 판형 이런 걸 쓰지 말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다중화시켜라. 시스템이 이제 한 개의 계통으로만 되는 것보다는 두 개의 계통으로 들은 것이 좋다. 그게 이제 다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동 감시 기법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 감시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계정기의 오출력 감시, 아날로그 오차 감시, 수신 레벨 저하, 에러 검출, 최소 감도 저하 이런 것들을 자동 감시 기법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라든지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서지 킬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뢰도 향상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있네요. CT와 PT 실드 처리, 그 다음에 배선의 분리, 그냥 강전하고 약전하고 이제 서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지와 노이즈에 강한 어떤 검출 방식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계전기 같은 경우를 서지라든지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호 계전기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정지형과 디지털 계전기를 물었는데 우리가 보호 계전기의 종류는 전자기계형이 있어요. 전자기계형.
전자기계형 중에는 가동 코일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동 철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형이 있어요. 유도 원판형. 유도형 중에서 유도 원판형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그 정지형이 있고, 세 번째 디지털 릴레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계형 중에서 가동 코일형이라는 것은 코일이 가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연구자석에 의한 자개와 그 자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동 코일. 자, 연구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석이 N, S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코일을 이렇게 넣어서 이 코일하고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DC용일 때 가동 코일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동 철심형은 철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철심이. 그래서 거기 보면 코일이 감긴 고정 철심에 그 코일이 없는 가동 철심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지금은 거의 안 쓴다. 주로 이제 요건 DC용이고 요것은 주로 AC용에 쓰인다. DC용도 쓸 수 있지만 DC용은 정밀도가 높은 가동 코일형을 쓰고 주로 AC용을 쓴다. 가동 철심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C용 중에서도 이것도 유도원판형으로 대부분 바뀌었다. 그래서 유도원판형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유도원판형이라는 것은 아르고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자, 정지형과 디지털형의 타입은, 정지형은 IC 칩이라든지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퀀스 제어를 하는 거예요. 시퀀스 제어를 하는 것이고, 디지털 릴레이 같은 경우는 CPU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피드백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형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떤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CPU가 연산 계산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게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보된 계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지털 계정기가. 그래서 디지털 계정기에서는 계전기, 전력량계, 계기, 각종 개폐 스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에다 전부 넣는다. 그래서 배전반에 보면 옛날에는 메타가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타들이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붙었냐면 이런 RG 램프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크로징 스위치죠. 차단기 같은 경우에 크로징 스위치.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계전기가 쫙 붙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CTT, BTT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최근의 것은 도화가 어떻게 생겼냐. 똑같이 생겼으면 딱 계전기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에 계기 기능, 요 RG 컨트롤 스위치 기능, 그 다음 릴레이 기능, 이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동작시키는데 요게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계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RG하고 스위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높이고 요 중간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로 좀 높이고 RG 스위치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이게.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데, 이제 그걸 필요 없고 여기에 보면은 스위치가 다 있어요. 요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가운데다가 디지털 계전기 하나만 딱 놓으면 되죠.
그래서 디지털 계정기 구성은 입력 변환기, 보통 이제 그 전압은 110V, 전류는 5A로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전압하고 전류를 낮춰서 내부는 이제 전부 다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전압도 뭐 한 12V라든지 전류는 1A라든지 아니면 0.1A라든지 이런 아주 적은 전압, 적은 전류로 바꿔서 내부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주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샘플링 홀더하고 AD 컨버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링 홀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 AC라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는 요게 면적으로 읽어요. 아날로그 신호는 면적으로 읽습니다. 면적으로 신호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지를 않고 이렇게 점으로 읽게끔 하는 것이 샘플링 홀더입니다. 샘플링 홀더. 아까는 면적으로 읽었는데 점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선으로. 그래서 아까는 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선으로 읽습니다. 아니면 뭐 점으로 읽든지 선이나 점으로 읽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아직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다만 데이터를 줄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 가서 AD 컨버터가 드디어 샘플링 홀더에서 채취해온 그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계정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10진법이에요. 그 디지털 같은 경우는 2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10진법으로 들여온 그 샘플링 홀더의 데이터를 2진법의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AD 컨버터입니다. 자, 연산 처리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디지털 계정기 기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교시의 3호 문제, 고주파 케이블, 그 다음에 벡터 제어 나올 거라고 제가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연쇄성 평가에 대한 내용, 뭐 CNT 광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CNT 광원도 이제는 별 영향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